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먼저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보면 미국 소비자 레포트에서 테슬라 차량이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로 뽑혔습니다. 도로 테스트, 신뢰성, 고객 만족도, 안전에서 최고의 소형 세단으로 선정되었고요. 모델 3의 우수한 가속과 민첩한 핸들링, 고급 내부 마감 처리까지. 하지만 승차감이 조금 불편하고 앞좌석에 비해서 뒷좌석이 너무 낮다는 평가를 했네요. 소형차는 승차감이 어쩔 수 없이 중형차나 대형차에 비해서 마이너스 되는 선택이죠. 하지만 내연기관차 합쳐서 소형차 중에서는 1위고요. 또 고급 소형차에서는 5위로 2021년형 아우디 4, 인피니티 Q50, BMW 3 시리즈, 폭스바겐 아테온에 이어서 5위를 차지하게 되었네요. 모델 3가 보급형 모델인데도 이렇게 고급 세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2019년에 도요타, 폭스바겐에 밀려서 순위권 안에 들지도 못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요. 특히 FSD의 운전 보조나 차량 호출을 통한 원격 주차는 초보 운전자들한테도 가장 도움된 모드이지요. 소요 메릿 테슬라 마니아 트윗에서 테슬라 내 내부 이메일이 공개되었는데요. 1년은 전체 직원한테 보내는 메시지로 우리가 50만 대 자동차를 딜리버리하는 역사적인 마일스톤 이정표가 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올해 50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이팅 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2년 전에는 비평가들이 절대로 50만 대 생산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 일주일 안에 그 결과를 알게 될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다고 했습니다. 2년이 아니라 1년 전만 해도 테슬라 거품이니 새로운 화성 2주 사기꾼 나왔네,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전기차가 한 기업에서 50만 생산된다니요. 참 세상 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테슬라 4분기 판매량 정확한 집계는 한국 시간으로 1월 4일에서 5일 밤에, 미국 시간으로 4일 낮에 발표되고요. 일단 업계나 전문가들은 50만 대는 가뿐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50만 대 못 달성하면 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20%가 개인 투자자고 80%가 기관 투자자입니다. 안 그래도 테슬라 밸류에이션 높다고 난리인데 실적까지 목표치 못 채우면 냉정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자본은 눈이 없다고 하죠. 기관 투자자는 가치 투자하고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 판단 내리기 때문에 실적 앞에서는 정말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마지막에 50만 대 딜리버링 화이팅 하자는 메일을 남겨서 경각심을 심어준 거죠. 그만큼 시장의 이목이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 제대로 찍고 7월에 고성능 어드밴스된 메이드 인 테슬라 4680 배터리 FSD 업그레이드된 버전까지 나오면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지 상상을 넘었을 듯 합니다. ARK 캐시우드 누님의 2000달러 목표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액면 분할하겠죠. 액면 분할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고, 판매량을 자세히 보면 3분기까지 31만 8천 대 팔았고요. 상하이 기가팩토리 완공 후 저가로 모델 3가 시장에 판매되면서 제대로 탄력받았습니다. 연초에 50만 대 계획했는데 코로나나 중국 내 비경제적인 요소까지 다 해결하면서 이 같은 혁신 기업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한다는 거겠죠. 또 저 같은 테슬라 마니아도 온라인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요. 3분기 판매량은 글로벌 토탈 13만 9천 대고요. 4분기에는 18만 1천 대의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트로이, 테슬라이크, 테슬라 열성팬 트윗 자료이고요. 11월까지 18만 1천 대였는데 12월 최근 분석에는 1,600대 증가해서 수치를 집계하고 있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량 증가가 매우 좋았고요. 11월에만 78% 급증했죠. 이전 영상에도 분석했지만 중국은 매년 10%씩 보조금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이요. 2021년까지 며칠 남지 않았고 지금 차량 보조금 못 받고 내년에 사면 손해지요. 2021년부터 바로 모델 3 신형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 테슬라 차량의 중고차 가격 5년 유지율이 90% 이상입니다. 펌웨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배터리도 열화율 70%까지 보장되니까 거의 새 차나 다름없죠. 중국이나 한국에서 올해 보조금 받고 내년에 다시 팔아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11월 판매량 폭등했고 12월도 마찬가지 엄청 상승했을 듯 합니다. 유럽은 3분
3분기 판매량 증가가 주춤했는데 중국산 모델 3 수입되고 예상만 4분기에 3만 대 판매될 듯 하고요. 얼마 전 이루어진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하고 EU 무역 합의도 힘을 보태지요. 미국은 슈퍼차저 1년 무상 이용권 붙여서 연말에 판매되니까 4분기 판매 문제 없을 듯 하고요. 4분기 1월 4일 5일 실적 발표 이후에 연초에 머스크 2021년 목표 판매량 또 유심히 봐야 합니다. 트윗이나 공식 석상에서 말하겠지만 77만 대 목표로 하는가 86만 대 목표로 하는가에 따라서 주가도 달라질 거고요. 올해 50만 대 성공한다면 투자자들도 일론의 목표치를 더욱 신뢰하겠죠. 실제로 내년에 미국에서 27만 대, 유럽에서 15만 대, 중국에 35만 대 판매하면 86만 대 목표치 완성하는 것인데 다들 아시듯이 쉬운 목표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목표치도 아니죠.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50만 대 이상부터는 전기차와의 순위 다툼이 아닌 내연기관차의 경쟁입니다. 연간 50만 대 판매까지는 테슬라 전기차 호기심이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정말 연비 경쟁이고요. 1, 2년 사이에 FSD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시점에서 7월에 나오는 4680 배터리가 얼마나 주행거리를 늘릴지가 관건이죠. 테슬라 언제 주가 분할 가능한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테슬라는 8월 11일에 모델 주가 분할을 발표했고요.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2,000달러까지 올랐었고 분할 발표 이후에 주가는 일주일 만에 40% 상승했습니다. 주가 분할한다고 발표만 해도 주가가 엄청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올해 진행했던 테슬라 주가 분할은 6, 7월에 주가 분할한다 안 한다 루머만 또 돌았는데 거래량 엄청나게 상승한 거 보이시죠? 알만한 사람들은 미리 들어가 있었을 듯 합니다. 7월 30일에 애플이 사상 최고 실적을 찍으면서 주가 분할 4대1 한다고 애플 주주들 들떠있고 트윗상에서도 테슬라 매니아들이 우리는 언제 하냐, 애플은 이제 한다던데 이런 루머가 많이 또 돌았었죠. 당시에 2,000달러 주식은 너무 비쌌고 테슬라 매니아층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주가 분할의 필요성은 존재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 1월에 주가 분할하고 2년 동안 주가 변동 없다가 최근 되어서 7만원 찍은 거 보면 단기간에는 액면 분할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미국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우량 기업이 액면 분할하고 평균적으로 1년에 8%, 3년에 12% 수익을 본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식 분할로 인해서 기업 유동성이 증가하고 여기에 분할이 끝났지만 거래량은 몇 달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유동성 상승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좋은 시그널로 작용하고요. 또 언론에서는 어느 기업이 주식 분할한다던데 하면 본능적으로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주식이 올라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관심이 더욱 증가합니다. 애플과 같이 몇몇 기업들은 주식 분할 발표하면 배당금도 올려주고요. 모든 우량 기업들이 액면 분할한다고 주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인기가 많은 기업, 테슬라 같이 혁신적인 기업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 비중이 20%로 타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유동성이 높은 기업들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가 높고요. 건설, 에너지 같이 대형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 비중이 많고 한꺼번에 조 단위로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가 600달러든 50달러든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다르죠. 개인은 주가가 쌀수록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수점 단위로도 테슬라 주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주가 분할의 메리트가 사라진 건 사실이고요. 워렌 버핏이 주가 분할을 정말 싫어한대요. 워렌은 유명하지만 워렌이 운영하는 기업은 금융 섹터로 주가 분할하면 주식 회전율만 높아져서 거래 비용 증가되고 주가 등락에만 집중하는 단기 투자자들만 많이 모이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34만 달러는 좀 심한 건 사실입니다. 애플을 보면 최근 8월에도 4대1 분할을 했지만 테슬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우지수 편입으로 7대1 분할할 때인 2014년도를 보면 좀 더 현실적으로 테슬라가 언제 주가 분할을 할지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편입 전후 아이폰 5, 아이폰 5S, 아이폰 6가 본격적으로 출시되었고 아이폰 4로 대박을 이루었지만 5, 6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굳히기를 들어갔습니다. 팀쿡이 안정적으로 경영하면서 수익성을 증가했고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왔죠. 테슬라 또한 실물 경제 판매량 수익선이 호전이 되면 액면 분할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현실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1%로 6년 전 애플을 비교해도 현금 흐름이 많이 부족합니다. 2021년에 테슬라는 또 다른 주식 분할을 할 것인가 하는 아티클에서는요. 테슬라는 2010년대 대부분 200에서 400달러 정도의 주가를 유지했고 2020년 2월 주가가 1,000달러를 넘기면서 사업에 대한 확신과 전망이
상황이 좋아지면서 낙관론을 표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리스크가 커졌고 8월이 돼서야 비로소 5대1 주가 분할을 발표했고요. 머스크가 밝힌 테슬라의 주가 분할 발표 이유는 직원과 투자자가 주식 소유권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애플 또한 같은 시기에 역대급으로 실적이 좋으면서 4대1로 분할을 진행했고요. 또 애플은 가격을 기준으로 비중을 측정하는 다우 지수에 편입돼 있어서 다우 지수 내에서 위치를 고려한 주가 분할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우 지수는 19세기 2차 세계대전 전부터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각 산업을 대표하는 1등 회사들만 모아놓은 지표입니다. 지금은 S&P 500 지수를 미국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메인 지표로 쓰지만 이전에는 다우 지수가 대표적인 지표였습니다. 즉 다우 지수에 포함되면 내가 이 산업에서 최고다 하는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게 해주는 거죠. 역대 기업들을 보면 창업자가 CEO일 때 다우 지수에 편입돼서 마일스톤 이정표를 찍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2년을 남겨두고 애플이 다우 지수 편입한 것을 못 본 게 참 아쉽고요. 1년에 테슬라 또한 충분히 다우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기업이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시티그룹하고 자동차 기업 GM이 2009년 6월에 다우 지수에서 퇴출되면서 현재 다우 지수 내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즉 테슬라를 기다리는 듯 하고요. 다우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주가 분할이 필수적이지요. 다우 지수는 S&P처럼 시가총액이 기준이 아닌 가격, 주가 그대로 해서 30개 기업을 비중에 책정하는 옛날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가 600에서 7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편입되게 되면 비중이 1등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애플은 시총은 가장 크지만 다우 지수 내에서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도 $100 정도 수준까지 분할 가능할 듯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좋겠죠. 다우 지수 편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년같이 트윗으로 소통을 좋아하는 21세기형 CEO, 혁신적인 CEO가 있는 한 더 많은 개인 투자자 테슬라 매니아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분할은 앞으로도 꼭 진행될 듯 합니다. $1000 선에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까 예측해 보고요.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우지수 편입 액면 분할하기 전에 테슬라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주가가 $1000, $2000 되는 것보다 핵심은 신용평가의 문제입니다. 신용도만 올라주면 문제없이 분할 진행할 수 있을 듯 하고요. 2014년에 애플이 다우지수 편입할 때 신용도를 보면 AA 플러스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신용점수로는 더블B로서 2014년 애플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최근에야 5분기 연속 흑자를 보면서 올해에만 B 플러스에서 2단계 상승한 더블B고요. 투자 적격 단계인 트리플 B 마이너스는 내년 상반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고 내년 연말쯤에는 트리플 B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 랭킹을 올리려면 역시나 실적이 좋아야 하지요. 판매량은 내년 10월 정도면 기가 베를린 모델 Y 양산, 상하이 3기 공장 양산 시작, 4680 배터리, FSD 경쟁력, 미국 텍사스 양산 물량 판매 본격화까지 시작되면서 가시적으로 실적이 눈에 보일 듯 합니다. 이때 주가는 폭발해 있을 거고요. 현금 보유량, 영업이익, 부채 청산, 판매량 증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애플 아이폰 6, 7 때처럼 굳히기를 시작할 듯 합니다. 애플이 다우지수 편입했던 2014년 아이폰 6 출시 이후에 고급형 스마트폰으로 자리 잡았고 2014년에 다우지수 편입으로 7대1 액면 분할을 실시했었습니다. 신용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내년 하반기나 2022년에는 테슬라가 확실히 시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압도적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2021년은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에게나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중경투TV는 계속해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